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원인 모를 통증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핵심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모르게 몸이 보내는 SOS 신호, 과연 어떻게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박준현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심장 박동, 혈압, 체온, 소화, 호흡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대비시키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개가 달려온다면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죠? 그게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하거나 잠을 잘 때 바로 이 부교감신경이 활약합니다. 문제는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면 몸이 늘 긴장한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과도하면 너무 처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일과 가정에서 동시에 부담을 짊어진 환경에서는 누구나 이 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30년, 40년 넘게 일해오신 분들, 퇴직 후에도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쉬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의 결림과 통증입니다. 72세 이춘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려서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목이랑 어깨가 딱딱해져서 찌릿찌릿해요. 안마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또 아파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몸이 긴장 상태로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 목디스크, 거북목, 심한 경우에는 두통, 손 저림 같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장애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면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니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30대, 40대는 물론이고 50대 이후에도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신경 불균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셋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불안, 우울감, 심한 경우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나 불면증이더니 점점 마음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이 이유 없이 결리고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혹시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저 마음이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교감신경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7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어요. 퇴직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TV도 보고 산책도 나가보는데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사라지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스트레스는 직장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만성적인 피로와 통증인데요.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어깨, 목, 허리 같은 데가 뻣뻣하고 아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이상 증상인데 문제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내시경이나 MRI, X선 같은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자율신경계에서 올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울적한 기분이 자주 든다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요즘은 자율신경 상태를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변이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병원이나 전문 기관에서 쉽게 받을 수 있지요. 이 검사는 심장의 박동 간격을 분석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쉬어도 낫지 않고 통증이 있는데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마음까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확진은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이 사실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피해야 할 것들과 챙겨야 할 것들이 명확히 나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설탕, 쉽게 말해단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 초콜릿, 사탕, 달콤한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설탕은 몸을 순간적으로 각성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 없지만 이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예민한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불안, 두통, 불면증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잠깐 잊게 만들어주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일 뿐 피로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신경이 과민해져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셋째는 알코올, 즉 술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감신경을 자극해 각성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술로 잠을 청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밤새 숙면을 방해받게 되죠. 이쯤에서 잠깐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69세 정금자 할머니는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서 늘 마셨어요. 그런데 잠은 점점 못 자겠고 속도 답답하고 어깨도 결리고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지요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바로 이 과도한 설탕과 카페인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정금자 할머니는 커피를 줄이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잠도 잘 오고 몸도 한결 편해졌다고 전하셨습니다. 이제 챙겨야 할 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가 뻣뻣하고 긴장이 심한 분들에게 좋고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추를 드실 때는 그냥 통째로 드시지 말고 3개에서 5개 정도를 잘라서 물에 끓여 차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대추는 당 성분이 높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자율신경 실조증 관리의 첫걸음은
잘못된 음식과 습관을 줄이고 몸을 이완시키는 좋은 음식을 챙기는 데 있습니다. 단 음식, 카페인, 술은 줄이고 대추 같은 천연 이완제를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세 또한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척추에서 나옵니다. 등뼈에 해당하는 흉추, 허리에 있는 요추, 그리고 골반의 청골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거나 굽으면 자율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자목, 거북목, 구부정안 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앉아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으면 척추는 점점 나빠지죠. 그러다 보면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좋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뒤로 내립니다. 이때 목과 어깨,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신 겁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씩 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례 하나 소개할까요? 73세 김용태 할아버지는 평소에 오른손으로 턱 괴고 TV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고 어깨가 저릿저릿하더라고요. 병원 다녀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대로 턱 괴는 습관을 고치고 매일 스트레칭을 했더니 정말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무거운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혹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운동을 과하게 하면 몸에 부담이 되고 교감신경을 더 흥분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에 2~3번,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와 가벼운 운동은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킵니다. 결국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공통된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일을 할 때든 집안일을 할 때든 운동을 할 때든 심지어 쉬는 것조차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6세 이정자 할머니는 젊을 땐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집에서 손자들 돌보고 김장할 때면 이웃들 것까지 챙기느라 늘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은 없다니까 내가 예민한 건가 싶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이 비명을 지르게 된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건 대충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만 가볍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2번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술, 담배, 폭식 같은 방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취미 생활이나 친구와의 소소한 만남, 짧은 산책이나 음악 듣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율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통해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과 이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자세, 한쪽으로만 몸을 기울여 앉는 습관, 장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사용하는 자세, TV를 보면서 소파에 눕거나 비스듬히 앉는 습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세는 모두 척추를 틀어지게 만들고 결국 자율신경의 균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75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나는 그냥 팔걸이에 길에서 TV를 보는 게 편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저림이 왔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뼈에는 문제 없다고 하니까 놀랐죠. 그런데 자세 교정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앉을 때는 무게 중심을 엉덩이에 두고 허리를 세운 채 앉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시선은 정면 혹은 살짝 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TV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목을 앞으로 빼지 않고 어깨는 가볍게 내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하루 5번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와 회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생리적인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로는 한약치료, 약침치료, 그리고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한약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초점을 둔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예민한 신경을 다스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침 치료는 척추 주변의 자율신경 부위에 한약 성분을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하거나 목과 어깨에 압통이 있는 분들은 목 주변에 약침을 맞아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나 골반을 손으로 교정해 주는 방법인데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등 골반 불균형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68세 김순덕 할머니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길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약도 먹고 약침도 맞고 교정치료도 받으니까 목이 덜 뻣뻣하고 밤에 잠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조금씩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치료들이 단번에 기적처럼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듯한 반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강도와 빈도가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완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원장님, 이거 다 나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병의 기간과 심각도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절반 이상 증상이 좋아지며 삶의 질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그러니 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한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다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 음식, 카페인, 술 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음식은 줄이세요. 두 번째, 목과 어깨,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 완벽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연습을 하세요. 무엇이든 대충이라는 말이 때로는 약이 됩니다. 71세 이영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뭘 하든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아내랑 산책하면서 꽃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장기 두면서 한두 시간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작은 즐거움에서 오는 치유는 약이나 치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절망할 병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고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완벽히 나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지금보다 조금씩 좋아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보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마음 깊이 빕니다. 감사합니다.